있거든요. 제가 자신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마라톤 기록 가지고 나는 초보야. 내 주위에 20년, 30년 달린 사람이 있는데 1년 했으니까 나는 달리기 경력이 짧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정말 잘못됐거든요. 1년이면 여러분들 그 마라톤 경력이 굉장히 긴 겁니다. 지금 불멍이님 달리기 3년 됐다는데 굉장히 긴 겁니다. 달리기 3년이면 굉장히 긴 겁니다. 그 대신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에.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요즘 뭐 조깅의 중요성, 천천히 달리는 거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저 같은 사람 혹은 서버서리를 목표로 하는 사람, 그리고 매 운동에서 진심을 담아서 운동하는 사람이 조깅에 대한 단어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진짜 그 의지가 박약하신 분들도 좀 많으세요. 달릴 때 멈추고 조금 달리는데 힘들어 갖고 멈추고 이런 분들 실제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조깅을 하면 기록이 좋아진다고, 천천히 달리면 기록이 좋아진다고. 그렇다면 내 운동이 매일 조깅이고 매일 천천히 달리는 거니까 내 운동이 옳은 것 같아.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기를 이렇게 접하는데 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권하는 운동이 있죠. 엘리트 선수, 마라톤 입상권자가 아니라면 퐁당퐁당 운동을 해라. 퐁당퐁당. 실제 달리기 해갖고요, 외모라든지 이런 거는 엉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웨이트하고 병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멋진 몸이 됩니다. 우리가 웨이트만 하는 사람들 뭐랍니까 거기 근육돼지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뭐 웨이트를 해갖고 가슴이라든지 뭐 팔, 어깨 이런 거는 굉장히 뭐 큰데 배티 나오고 그 운동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웨이트하고 달리기하고 병행하면 배티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고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운동은 우리가 일반 마스터즈고 혹은 아빠 혹은 내가 멋진 사회인, 멋진 아버지 만약에 그렇다면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거든요. 운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역할 뭐 이런 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뭐 컨트롤하는 거 요거로는 뭐랄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컨트롤 합니까? 매번 내가 최고의 수익률을 얻고자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도 컨트롤 합니까? 매번 공부의 효과, 내가 토플 치는데 어떨 때는 800점 받고 어떨 때는 600점 받고 600점은 뭐 낮게 갔다가 나중에 뭐 8, 900점 올라가지 이런 컨트롤을 안 하거든요. 항상 최고의 점수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달리기하고 웨이트하고 병행을 하루는 달리기로 진짜 목숨 걸고 해. 그 다음날 달리기를 안 할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웨이트 하지 않습니까? 웨이트 할 때 목숨을 걸어. 왜? 어제는 내가 웨이트를 안 했고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내 근육의 피로도는 하체에 있어요. 하체에. 상체는 멀쩡해. 상체가 멀쩡한 날 상체에 죽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체의 피로도가 상체로 이전됩니다. 어제 내가 하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상체 웨이트만 하게 되면 하체가 혼란을 느낍니다. 피로감이 있었느냐? 상체로 운동 느낌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근육의 움직임이 다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퐁당퐁당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최선의 운동을 다 하면 웨이트하고 달리기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달리기에서 얻어지는 몸 혹은 마인드, 그 다음에 운동 목표 요것도 극대화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뭐 퐁당퐁당 할 때 웨이트 할 그날 최선을 다하면 근육의 상태, 그 다음에 근육의 유지 이것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마라톤 인터뷰를 통해 갖고 마라톤 고수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달리기를 할 때 시합 외에는 매일 조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제는 약중강 일주일에 2번만 강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조깅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저처럼 서버서리를 목표로 하고 저처럼 매일 강하게 운동한 사람은 그거의 필요성을 딱 캐치해 갖고요. 그렇지, 내가 지금 갖추지 못한 게 이런 강약 조절이니까, 그렇다면 내한테 조깅의 중요성을 나는 알아. 나는 그거에 딱 접목해 갖고 조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의 80~90%의 러너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의지박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뭐 한 3km 뛰고 5km 뛰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3km 갈 때 힘들어서 3km에서 못 찾고 5km 지점에서 힘들어서 5km에서 못 찾거든요. 저 운동 나가면 저 10km까지는 힘듭니다. 11km 가면 그때서야 수월해져요. 그러면 이분들은 3km, 5km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10km, 11km, 10km, 11km 가면 수월한 걸 모르니까 3km, 5km에서 계속 멈춘 거지. 그 시선에서 고수들이 조깅을 하면 천천히 뛰면 기록 좋아진다 이러니까 10km, 11km 가면 운동이 수월해진다. 요거에 대해서는 눈을 안 줘. 그 대신에 천천히 뛰고 조깅만 하면 기록 좋아진다. 여기에는 또 눈을 줘. 길을 열어. 그럼 평생 이분들은 조깅만 하고 평생 천천히 뛰고 평생 5km만 뛰는 거죠. 그래, 퐁당퐁당을 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상권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김용범 선수가 되고 모든 사람이 조우원 선수가 되고 아니거든요. 0.0001%입니다. 그분들이 뭐 강약 조절하고 조깅의 중요성 그거 맞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나는 의지가 박약해. 그분들을 마인드가 아니라니까. 그분들 한번 보세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잖아요. 김용범님. 조 의원님도 얼굴을 보니까요, 피로물질이 있는 걸로 봐갖고는 체중 조절하고 이러니까 몸에 면역력이 굉장히 다운돼 있을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몸을 계속 설림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니까 대부분의 임상권자들은 가벼운 몸으로 달리기에 특화돼서 매번의 훈련, 매번의 시합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달리기 위한 거지. 이게 건강이라든지 혹은 멋짐, 혹은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외모에서 풍기는 이런 건강함, 요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저는 이게 중간자적 입장 혹은 뭐 저는 체육을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운동을 이 두 가지를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해왔지 않습니까? 웨이트하고 달리기하고. 그래 봤을 때 대부분의 러너들 같은 경우는 조깅의 중요성, 천천히 달리기의 중요성,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까 아는 거 말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거 말고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몰랐던 거, 내가 하기 힘든 거, 내가 쫓아가기 힘든 거, 여기에 발을 담그고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그 운동을 퐁당퐁당으로 목숨 걸고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우리는 목숨 걸고 해도 입상권도 안 되고 서버서리도 못 합니다. 그 대신에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기록을 얻고 이런 거는 1차원적입니다. 1차원적.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철학도 완성이 되고 멋진 가장이 되고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뭐 어떤 조직에서도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박종성님, 조우 선수 입술은 원래 그래요. 피곤해서 염증 생긴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웨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리기에 운동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보다 운동 스케줄 조절을 다른 걸 가져와.
웨이트를 가져와. 그러면서 퐁당퐁당을 이렇게 해 나가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달리기를 통해서는요. 얻을 수 있는 거는 체지방을 제거하고 뭐 심폐기능을 좀 강화하고 뭐 달리기 기록도 좋아집니다. 그 외모에서 풍기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크게 없는데 그 반면에 웨이트 같은 경우는 달리기로 뭐 저도 몰골이 이렇게 쑥 들어가도록 달리기를 갖다가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웨이트를 하게 되면 볼은 들어갔지만 뭐 옷을 벗으면 이게 근육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외모로 이렇게 볼 때 또 그러고 건강 이거를 볼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계속 뭐 제 주장이기보다는요. 계속 우리가 마라톤 고수를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잘 달린 이유가 뭐냐, 어떤 운동을 추천하느냐, 저는 끊임없이 물을 거고요. 이분들의 대답 중에서는 한결같이 뭐 조깅의 중요성, 그다음에 운동을 갖다가 컨트롤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인제 러너의 입장, 그다음에 일상권자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한번 보세요. 매번의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갖다가 얻고 매번 1등 하다가 입상을 못 한다든지 기록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은요. 마라톤계에서 떠납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1등 자리에 있던 분들 중에서 90% 이상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기록에서 멀어지고 시상대에서 멀어지면 그냥 사라집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뭐 소외된다는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10% 정도는 기록은 조금 떨어지고 입상권이 그전에 매번 1등 했는데 2등도 하고 3등도 못할 때도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도 한 10% 정도는 있어요. 굉장히 멋진 분들이죠. 그런데 거의 뭐 그분들 역시도 한 사라진 90% 그분들 역시도 잘 달리는 방법 이런 거 물어보면요. 뭐 조깅해라 똑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똑같이. 혹시 모르죠. 뭐 지금 뭐 마스터즈 입상을 하고 뭐 조깅을 해라 이렇게 하신 분들도요. 이분들 중에 90%는 몇 년 뒤에 사라진다고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사라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니깐요. 그게 달리기하고 웨이트하고 병행을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지금 한 몇 년 동안 지금은 저 부상 때문에 웨이트를 전혀 못하고 있지만 저는 몇 년 동안 퐁당퐁당에 대해서 실천해 왔지 않습니까? 진짜요. 달리기가 기다려집니다. 오늘 웨이트를 했잖아요. 웨이트를 갖다가 억수로 힘들 정도로 했어. 가면 그다음 날은 달리기가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루 달리기를 못 했고 어제 웨이트를 해서 상체가 굉장히 불편해. 가면 오늘 하체 운동을 달리기를 하면 상체의 피로도 풀리고 하루 하지 못한 웨이트 하루 하지 못한 달리기 하루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찝찝하잖아요. 달리기 이틀 안 하면 찝찝합니다. 그냥 퐁당퐁당 하면 그걸 하루라도 빠져먹고 이렇게 되면 그 찝찝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달리기가 퐁당퐁당할 때의 달리기는 매일 하는 달리기보다 훨씬 기다려지고 훨씬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댓글 읽겠습니다. 대회에 입상하시는 마스터즈 선수들은 알게 모르기에 달리기에 미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40대 초반에 입상하려고 월 500km 달렸는데 사람 얼굴이 아닙니다. 야, 그럼 달리는 셰프님도 입상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보면 상당히 고수실 것 같은데. 박종성님 공감합니다. 러너라면 코어 운동은 필수일 겁니다.
달리는 셰프님 꾸준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HK님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달리기를요. 제가 매일 빡세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서브서리닷컴 운영자가 아니다. 혹은 이렇게 마라톤 유튜브를 하지 않는다. 이라면 제가 달리기를 매일 못했을 겁니다. 훈련 일지를 매일 적다 보니까 훈련 일지를 적기 위해서 또 매일 달리기를 할 수가 있고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퐁당퐁당을 하면요. 매일 하게 됩니다. 퐁당퐁당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웨이트만 하면 우리가 음식물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체지방 이걸 달리기 병행하는 것보다 조금 조절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고요. 달리기만 매일 하면 지금 오늘 제가 유튜브 제목에 제 영상을 보신 분도 있는데 가슴이라든지 어깨라든지 근육이 굉장히 빈약해 있고 복부도 나와 있고 그 제가 이걸 갖다가 힘들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힘들게 노출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볼 때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런 그 기대도 갖고 있고요. 웨이트를 달리기를 함으로써 웨이트를 보완하고 지금 현재 제가 달리기만 하니까 진짜 정신적으로 굉장히 저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상태거든요. 제 몸 상태에. 요걸 보면서 웨이트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꼭 여러분들 운동 생산성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제가 생산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운동 생산성은요. 운동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해 갖고 서버서리를 얻겠다. 그러면서 기록이 좋아지고 서버서리를 얻었다. 생산성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서버서리 숫자가 대한민국이 한 2% 될까 말까입니다. 2%. 한 98%는요. 서버서리 못해. 90% 이상은 때려 죽여도 서버서리 못해. 그럼 운동 생산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물론 달리기를 통해서 체지방을 어떤 분들 한 20kg 뺀 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생산성을 이뤄낸 거라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 몇 명 안 돼. 이런 분들은 진짜 0. 몇 %밖에 안 돼. 그렇다면 90%는요. 생산성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니까.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냥 달리기만 하지 말고 웨이트하고 병행을 해보시라. 웨이트하고 병행을 하면요. 달리면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냥 풍선에 바람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납니다. 쌀을 갖다가 한 20kg, 10kg 빼면 그때는 지방이 빠진 게 보이지. 거의 대부분은 일정한 체중에서 1, 2kg 왔다 갔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몸이 좋아졌는지 지방이 빠졌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웨이트는요. 하면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서버서리 할 정도 그 정도의 노력 아니면 한 끼 먹을 정도로 어제 보니까 김용범님 한 끼 먹을 정도로 노력하니까 우승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보디빌딩 하면요. 전부 다 근육을 한 2, 3kg, 2, 30kg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웨이트는 그래요. 웨이트는 목숨 걸면요. 표시가 더 많이 납니다. 웨이트는. 그래, 운동 생산성이라는 게 운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 발견을 해야 되는데, 마라톤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볼도 헬쑥해지고, 너무 시커멓게 타고, 주변에서 걱정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웨이트 같은 경우는, 육체미라고 했죠. 옛날에 육체미. 그 미를 완성시켜갖고, 뭐 당장 제가 현대자동차 있을 때 제가 판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보디빌딩을 입상할 정도의 보디빌딩 멋진 몸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제가 판명을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제가 마라톤 분야에서 마라톤 하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알도록 저는 알아주셨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남들하고 다른 마라톤 현장에서 뭐 선텐주로 달렸고 그랬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쉽게 다른 분들보다는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웨이트하고 같이 병행을 한번 해보시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트 선수다, 입상권자다, 엘리트 선수고 입상권자라면 그때는 뭐 웨이트 하라고 안 합니다. 웨이트는 제가 생각해도 기록하고는 반대합니다. 적당하게 웨이트를 하더라도 마라톤 기록하고는 반합니다. 웨이트는 조금만 해도요, 근육이 발달돼서 달리는데 필요가 없는 근육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입상권자다, 엘리트 선수다 이러면 웨이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반 러너다, 혹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좀 더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고 운동을 통해서 생산성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다, 이렇다면 웨이트하고 병행하십시오. 스탠더스 0704님, 웨이트 할 때 하체보다 상체 위주로 하시나요? 하체는 하지 마세요. 웨이트. 저는요, 교사 자격증도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요. 남을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 입장에서 러너들이 왜 하체 운동을 합니까? 하체 웨이트를 합니까? 하체 웨이트는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달리기를 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운동은 하체 운동이다, 이런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인터벌 할 때요, 다른 사람은 인터벌 할 때 달리기 기록을 위해서 인터벌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터벌을 할 때 하체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의 인터벌 운동은. 그리고 인터벌이 헬스클럽에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레그 프레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체에 자극이 많이 갑니다. 하체 운동 하지 마세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러닝케이님 반갑습니다. 박종승님, 저도 오늘 아침 조깅하고 저녁 한 끼만 먹었는데 할만하네요. 정신적 고통만 해결되면요.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속을 비워놔야 됩니다. 건강에는 훨씬 좋다고 뭐 일본 의사도 그러고, 어제 우리 김용범님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그 한 끼를 대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 뭐 이런 걸 먹으려고 안 하겠죠. 제대로 된 거. 생선 한 마리 구워갖고 뭐 김하고 맛있는 김장김치하고 잡곡밥 전부 제대로 된 음식 뜨끈하게 해갖고요, 청국장 맛있게 보글보글 끓여갖고 한 끼를, 하루에 한 끼인데 제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달리는 셰프님, 어머님 직감이 항상 얼굴 보시고 우리 아들 밥도 못 먹고 다닌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거의 많은 러너분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HK님, 존재감 최고예요. 러닝K님, 어제 스마트 저울 재보니 체지방률 15%, 몸은 가벼워서 좋은데요. 예, 몸 가벼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고 시합을 생각한다면 몸 가벼운 게 장대입니다. 0704님, 마라톤 동료들이 중량 스쿼트도 많이 권하더라고요. 그 중량 스쿼트 권한 사람한테 제 전화번호 알려주고 갖고 통화해봐라고 하십시오. 이분들이 뭐 어떤 경력을 가졌고, 마라톤에서 어떤 기록을 가졌고, 지금 마라톤을 하면서 웨이트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제가 통화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분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내가 지금 통화하게. 여러분 저 주변에서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각자의 언어가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가.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다 이러면 그냥 이거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동 개인 지도를 할 때 부산에서 제일 부자를 제가 운동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최고 부자. 어떤 기업의 뭐 사모님이다, 어떤 기업이다, 그거는 제가 밝히지는 못하고요. 그 기업 이름은.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레벨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섬세미가 다르고, 그들이 접하는 사람들도 혹은
사람을 접하는 방식도 달라요. 우리 일반인들은 일반인들 수준에 그렇게 생각하고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할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음식을 배운다. 음식을 누구한테 배우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 연구가 이름 되면 알 거예요. 그분들한테 요리를 배우더라고요. 뭐 김장철이 되면 이분들은 모임이 있어요. 김장철이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연구가 한 분 모셔놓고 같이 클래스를 하면서 김장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갈비찜을 만든다 이러면 아주 유명한 셰프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고 갈비찜 그냥 클래스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0704님이 웨이트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데 누구한테 조언을 구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일반인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곳에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방식으로 뭐 질문을 하고 자기가 흡족해하는,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답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뭐 이름을 건 사람이,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김용범 선수가 자기의 실명을 걸고 내가 뭐 서브스리닷컴에 운동 질문을 했어. 그러면 답변자가 김용범이다. 이래갖고 답변을 달면요. 답변 다는 사람도 이거를 질문자 한 명한테만 부도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글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이거를 보는 사람은 나중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올바르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올바르게. 왜냐하면 김용범 이래가지고 운동에 대한 답변을 쭉 이렇게 노출되잖아요. 그렇게 검증받은 사람이 게시판에 이렇게 표현되는 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신뢰하지 마세요. 특히 운동이라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신발이 어떻고 나는 어떤 거 신발을 신으면 좋고 나는 운동 경력이 이랬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질문을 올리면 답변이 쭉 달릴 수가 있는데요. 비실명 사이트에서 어떤 답변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신뢰하지 마라.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인생 선배라면 꼭 운동뿐만 아니라요. 자동차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어떤 취미가 될 수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질문들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는 검증된 사람한테 구두보다는 진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노출돼도 되는 이런 장소에서 답변을 얻도록 한번 해봐라. 마라톤 동호 회원들이 누구 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진짜 김용범 씨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김용범 씨다 이러면 김용범 씨가 웨이트에 대해서 달리기 실력만큼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질문하는 걸 이런 데는 제대로 된 데서 질문을 구하고 답변을 얻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재벌 회장님 이런 분들은요. 진짜 그런 분들 데리고 오려면 몇백만 원 갖고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요리를 배우고 이러면 제대로 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뭐 할 거예요. 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제가요. 헬스클럽을 할 때 저는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갔습니다. 수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헬스기구 수입업도 하고 이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스포츠 센터에서 저거가 컨설팅을 해야 될 겁니다. 저거가 스포츠 센터에서 하는데 헬스 기구는 뭘 넣고 헬스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직원은 어떻게 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주변 친구의 조언으로 아마 헬스클럽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요. 경험치가 있잖아요. 돈 몇 푼이면 되는데 저거의 투자비는 몇십억이 될 거예요. 몇십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꼴랑 10만 원 아니면 한 5만 원 요것만 주면 되잖아요.
1시간 정도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업에서 지방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저를 갖다가 그때 한 7만 몇천 원,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었을까요? 20년 더 됐나? 20년 더 됐겠다, 그죠? 제가 헬스클럽 할 때니까 한 25년 전이다. 그러니까 약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저 말고 몇 명, 한 두세 명 이래 갖고요. 저거가 스포츠 센터를 하는데 헬스 장비는 어떤 게 있어야 되고, 뭐 시스템은 어떻고, 이걸 갖다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충분한 조언을 얻고, 아니, 거기서 못 얻었으면 또 다른 데서 또 비용을 들여서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제대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용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보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돈 들이라, 네, 이런 말은 안 해요. 돈 들여서 구할 수 있으면 돈 들이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제가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시각으로, 일반인 내 시각으로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좀 미래가 조금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금방 제가 말한 이런 거 있잖아요. 맞잖아요. 김용범이란 마라톤 고수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을 오프라인 게시판 댓글로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 이러면 누구한테도 검증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서브포 주자인지, 이 사람이 마라톤 3년 차인지, 이 사람이 키보드를 하는지 뭔지도 모르는데, 누구든지 또 그런 눈동량은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운동의 조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러고 판단하는 것도 딱 자기한테 달콤한 단어, 그거로 해갖고, 이게 답일 수가 있다. 이래갖고, 뭐, 신발을 산다든지, 운동복을 산다든지, 훈련 방법을 이렇게 받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됐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금방 한마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말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거는 없지만, 금방 상류사회의 그 시스템을 봤잖아요. 상류사회에서는 어떤 정보를 취득할 때는 비용을 들여갖고 초빙을 해갖고, 그래서 제대로 뭘 한다더라. 내가 그 비용은 들일 수가 없지만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그 시스템 혹은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면 그냥 공짜로 아무나 이렇게 그 댓글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 조언을 주는 이런 데는 그럴 줄 아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정말 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했습니다. 0704님, 3시간 초반대 기록을 유지하는 60대 주자 동료들에게 들은 조언입니다. 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닐지 몰라도 수십 년 달리기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라 생각하니 귀 기울여 듣게 되더군요. 세프님, 키 167, 몸무게 54kg 날라다니는데요. 전런 후 64kg. 어머니가 돈 좀 보내고 54kg에서 이제 64kg 되니까 엄마가 니 보기 좋아졌다. 뭐 돈 좀 버는갑다. 이렇게. 0704님 답변 감사합니다. 요새 인터뷰 하시는 시리즈 특히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러너에게 와닿는 말씀이 많더군요. 달리는 세프님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간혹이랍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말을 갖다가 저도 말했죠. 유튜브 말은 걸러라. 유튜브를 신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고요. 그 말도 맞는데 자기가 누군지 노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유튜브들은 저처럼 전부 다 얼굴 내밀고 자기 이름 내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10배, 100배 더 또 신뢰를 가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0배는 좀 너무했다. 100배는 너무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까 뭐 3시간 초반대 기록을 유지하는 60대 주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뭐 제가 유튜버다 이러면 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 저한테 뭐 감기 걸렸을 때 어떤 노 이라면 저도 말해 줄 수 있거든요. 저도 동아대 체육학과 나왔고 건강에 관련해 갖고 평생을 운동을 해 왔고 실천하고 있고 그래 의사한테 가 갖고 "아 내 건강"